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율촌의 황윤환 변호사입니다. 근본 여야 총선 공약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근본 총선 공약을 저는 어떻게 보면 범정부 차원에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카테고리, 민생, 상생, 혁신 분야에서 이번 총선 결과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각 분야별로 어떠한 차이점이 발생할지를 한번 예상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 분야를 보시면은 그 여당 쪽에서는 그 단통법을 폐지해서 휴대폰 구입비를 경감한다는 내용과 요즘 뭐 청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기프티, 그러니까 카카오톡 선물하기 같은 거죠. 그것과 관련된 정책을 내놨고요. 또한 야당 쪽에서도 여당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계 통신비 경감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부분, 그 다음 아마 서민생활하고 밀접한 교복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크 패턴, 이른바 눈속임 상술행위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는 것이 민생의 핵심으로 좀 들어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생 분야를 좀 보시면은 여당 쪽에서는 요즘 뭐 건설사 PF가 많이 문제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 건설사에 대한 하도급 감시 제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에너지 경비를 좀 포함시키는 내용, 그 다음에 가맹사업법 관련 내용, 그 통합분쟁조정법을 제정한다는 내용 역시 들어있습니다. 이에 비해 야당은 좀 더 강력한 상생 정책을 핍니다. 아마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야당은 예전부터 그 가불관계 문제를 해소하는 그 상생 분야를 강조해 왔거든요. 그러고 그와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활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겠다고 명시적 공약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주로 배달업체 종사자, 그리고 또 이미 좀 자유규제가 산재되어 있는 걸 정비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온풀법에 들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입점업체에 대해서 단체 등록제라든지 단체 협상권을 부여한다는 아주 강력한 그러한 공약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기협동조합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정거래 적용을 좀 완화해주는 그런 게 들어있고요. 마지막으로 혁신 쪽을 보시면은 이 빨간 부분이 여당이고 이제 파란색이 야당인데, 여당 부분은 역시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규제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또 그와 일맥상통하게 대기업 CVC 외부 투자나 해외 투자의 규제를 완화해서 어떻게 보면 투자 활성화를 통한 혁신을 촉진한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이와 반대로 그 야당 쪽에서 보면은 독과점 폐해를 방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독과점 폐해, 즉 규제를 강화해서 결국에는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경쟁을 활성화시키면 이것이 곧 혁신을 촉진하게 된다, 경쟁을 통해, 이러한 논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규제 측면의 요소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 및 도전과제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최근 아마 홈페이지에 보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조직도인데요. 대대적인 개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책부서와 조사부서를 분리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책부서와 조사부서가 하나의 과에 다 몰아서 양쪽을 다 했습니다. 이 정책은 주로 제도 개선이나 법령 개정, 재개정 등을 하는 거고요. 조사는 물론 잘 아시겠지만 조사입니다. 그런데 조사관리관이라는 1급 자리를 신설하면서 이 두 개 기능을 분리했습니다. 이제 거의 1년이 됐죠. 이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이 조사부서에서 이제 성과를 낼 시기가 온 겁니다. 이 대대적 개편하면서 조사와 정책을 분리하면서 그랬거든요. 조사에 초점을 맞추는 부서는 조사에 초점을 맞춰서 신속하고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거 하나가 첫 번째 도전과제로 보시면 됐고, 현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잘 아시겠지만 그 입법 추진 과정에서 다른 정부 부처와의 이견이 많았습니다. 온풀법 입법 과정에서 방통위, 그리고 산업통상부, 방통위에서는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업무형에 중복되는 측면이 있었고, 산업부와의 문제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미 통상마찰의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또 해운다박 사건, 최근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법원 판례가 나왔죠. 공정위가 패소를 했지만 이 해양수산부와도 해운법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중복 영역 부분에 의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이통사 판매 장려금 조사 부분, 그리고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된 부분, 이런 측면이 그 향후에는 공정위가 해결해야 될 그 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될 과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 그런 이러한 환경 변화 그리고 도전 과제를 배경으로 향후 공정거래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추진 분야를 봐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카테고리인 민생 분야를 보면 사실 이 민생 안정 측면은 여당과 야당 모두 이견이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여야를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이쪽 분야는 정책과 조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책 분야에서는 아까 말씀 좀 드렸지만 이 빨간색은 그 여당의 공약에 있던 겁니다. 모바일 상품권을 한다는 내용도 이미 들어있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그 야당의 총선 공약을 한번 뽑아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정거래 업무 계획과 저희가 예측한 부분을 보면은 그 입찰 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 개편하고 그 모바일 상품권 그 표준 약관을 만든다는 부분, 그다음에 위해 제품 차단을 위한 소비자 안전기본법, 그다음에 단말기 유통법 개선 부분, 그리고 조사는 아마 이쪽 부분이 굉장히 강화가 될 건데요. 그 물가 안정이라든지 서민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타겟 조사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도 뭐 육류, 설탕, 주류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은행 LTV, 그 다음에 증권사 국고채 금융 분야, 이통사 판매장려금 담합 부분도 역시 지금 아마 신속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절차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크탭 패턴에 대한 실태 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이나 숙박앱 플랫폼들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역시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혁신 경제 부문인데요. 지금 야당이 승리했습니다. 야당이 승리했기 때문에 자율 규제보다는 아마 특히 정책적, 법력 제도 개선 측면에서 규제 측면이 강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AI든 신성장 산업 이런 부분에서 그 이쪽 파란색이 그 민주당 총선 공약입니다. 어떻게 보면 운풀법이 제정이 될 거고요. 이러한 운풀법이 주로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소상공인,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쪽이 좀 강조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일종의 규제 측면에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AI 이와 관련된 정책 보고서, 요거는 아마 공정위에서도 발표를 한 거고요. 정책 보고서를 내고 이와 관련된 어떤 법령 제도나 이런 걸 마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뭐 M&A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또한 우리 그 국내에서도 조금 감소한 측면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M&A를 통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강조되는 기업결합 규제 제도를 좀 완화하는 이쪽 부분은 아마 그러한 제도들이 좀 운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사와 관련돼서는 이미 이행된 것도 있고 향후 예상되는 측면인데 음원 스트리밍 사업자, 그다음에 OTT 사업자, 그다음에 반도체 분야, 또 그리고 글로벌 거대 플랫폼, 특히 어떻게 보면 지금 국내 기업을 차별하는 거 아니야, 플랫폼 규제에서 해외 기업에 이런 뭐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애플, 구글이라든지 또는 뭐 넷플릭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카테고리인 상생 협력 분야에 있어서는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적으로 가불관계 문제 해소는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강조를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야당 주도의 강력한 정책 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맹점주라든지 플랫폼 입점업체라든지 대리점주라든지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단체 등록제, 단체 협상권과 같은 강력한 제도들을 도입하는 법안을 만들려는 예를 들어 어떤 시도나 좀 추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분야를 보시면은 그 부당특약, 최근에 유보금이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요. 유보금 등과 관련된 부당특약과 관련된 그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그런 법 개정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연동제 조기 안착,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웹툰 웹소설 분야에 있어서도 표준 뭐 계약서 재개정이 논의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맹 사업에 관해서는 필수 품목 지정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사 역시 강화될 거고, 말씀드린 대로 건설 분야, 부동산 PF와 관련된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유보금도 포함해서 아마
이 불공정 하도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사 및 제재가 강화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납품단가 연동제가 이미 도입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 도입을 안착시키기 위한 탈법 행위 등에 대한 조사가 향후에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맺은 말로는 지금까지 한 얘기를 약간 뭐 이렇게 랩업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결국은 범정부 차원의 민생, 그 다음에 혁신, 상생 차원에서 공정위 역할이 전반부보다는 후반부에 훨씬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본 전망이고요. 민생 안정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제도 개선, 물가 안정이나 서민경제 활성화시킨 제도 개선이나 또 어떤 특정 산업, 문제된 어떤 생필품과 관련됐든지 아니면 뭐 보조금이라든지 예를 들어 그런 부분에 타겟 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혁신 경제 부분은 경쟁을 활성화시켜서 혁신을 촉진한다는, 그러면 이 경쟁을 활성화시키려면 일종의 규제가 필요한 거거든요. 미리 독점화가 되기 전에 사전에 뭔가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추진할 것으로도 뭐 제 소견으로 판단이 되고요. 상생협력분야는 아까 야당 주도로 뭐 하도급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가맹사업 관련된 부분, 그리고 운포법과 관련된 부분 역시 강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항상 뭐 강의하면서 비슷한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총선 이후에는 결국 그 나무와 숲을 한꺼번에 동시에 봐야 된다. 나무인 공정거래위원회 하나의 행동이나 그걸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범정부적인 차원, 특히 국회, 여기에서 수요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게 향후 공정거래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